어제 코시 시화점 공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쌤이 쭉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너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쌤이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게 틀립니까? 아니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뭐가 돼? AX 더하기 BY의 전체의 제곱 이걸 곱하니까 4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우리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X 더하기 Y의 제곱 이거의 값이 지금 8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지금 24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72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썼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틀린 겁니까? 아니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거지. 너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고민은 왜 거기에 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해서 이것을 이거 곱하기 이거 얼마? 2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계산해서 얘를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고 2분의 3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24가 되니까 얘를 왜 36? 따라서 2x 더하기 얼마가 돼? y는 얼마가 돼? 6 그렇지? 이렇게 써서 자 어쩔 때 등호가 성립하냐? 물론 이제 뭐 이것은 뭐 x, y는 다 양수니까 는 0부터 떠났다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가 돼? 루트 2분의 1분의 얼마가 돼? 2 루트 2 뭐가 돼? x는 1분의 y 이걸 또 우리는 뭐한다? 동호가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돼? y는 4x가 됐어. 여기다 수 갖다 대가니까 6x가 되고 6이 돼서 x에다 얼마? 1 그 다음에 y에다 얼마? 4 그래서 갖다 대면 정답은 3인가? 왜 이렇게 답을 했는가? 이 이야기야 사실은 지금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고민을 좀 해봤어. 과연 그래 왜 이거를 했더니 이런 숫자로 나왔을까? 다른 숫자로 나와도 얼마든지 우리가 뭐 다른 걸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이런 숫자로 나왔을까? 라는 고민을 되게 해봤거든. 근데 이제 이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야. 8x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 y의 제곱은 24.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의 값은 뭐가 되겠니? 2 루트 6이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2 루트 6은 뭐 이 정도 여기가 2 루트 6이라고 하자. 뭐 둘 다 양수만을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 y가 0이었을 때 뭐 x의 값은 뭐가 되니? 3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돼서 그림은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1이다 이런 그림 어떻게 그리지? 그림 이렇게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이 그림 어떻게 그린다? 그림 이렇게 그려. 이해돼요? 네. 그럼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1 이 그림 어떻게 그릴까? 상식적으로 이게 뭐인지 이해가 돼? 1차, 2차 1차보다 높은 거 1차보다 낮은 거 몇 번째 그리고 이렇게 그립니다. 이건 이제 나도 이제 이건 이과 애들만 고3에 미적분 시간에 이걸 배워요. 뭐 거기서 배우지는 않는데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미적분을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어쩌든가. 그래서 이게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뻔뻔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놈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체를 다 그려주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타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놈은 선생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x하고 y의 관계가 똑같은 대칭적인 무엇인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수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x하고 y가 똑같은 대칭적인 무엇인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 어쩌든 간에 대칭적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루트 3이니까 여기 2 루트 3은 이거보다 더 작은 여기가 2배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루트 3, 여기가 2 루트 3,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뭐 여기가 되면 뭐 이 정도 되는 어떤 그림이 있고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면은 그림이 아마도 그림이 이런 어떤 무슨 무언가에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그러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값을 가지게 있는 최대값을 당연히 가질 거야 사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은. 그러면 이것에서의 순간 기울기와 이 어떤 폼선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이게 순간 기울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서로 같아요. 기울기가 같다고 기울기가. 그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같은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뭐 너는 이제 뭐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이제 K라고 한다면 내가 기울기를 한번 구해봤어. 뭐 너는 이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지 모르니까 그냥 들어만 봐. 그래서 미분할 때는 내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얼마 되냐면 16x 더하기 2y dy dx 이렇게 했죠. 오른쪽으로 미분하면 적용이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면 dy dx 값을 구하면 적용이 돼. 그래서 dy dx는 어떻게 되냐고 마이너스 얼마 y분의 8x 이렇게 돼요. 그럼 왜냐면 이게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6x가 되고 2y로 나눠주면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이해돼요? 얘를 미분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루트 y분의 1 dy dx 이렇게 돼요. 미분해주면 제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놔주면 2루트 y분의 1 dy dx는 마이너스 2루트 x분의 1 얘를 이쪽으로 계산해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2루트 y 이런 꼴이 되겠지.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y분의 얼마가 돼? 8x 하고 마이너스 2루트 x분의 2루트 y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고 없어져지고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8x 루트 x는 y 루트 y 이런 꼴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의 삼성이냐면 2 루트 x의 삼성이 될 것이고 여기는 루트 y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루트 y는 2 루트 x가 돼서 y는 4x 이런 꼴이 돼야지 많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무슨 값을 갖는 거야? 최대값을 갖는 거야. 내용이니까 이제 뭐 너가 이제 미분을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써볼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내가 증명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 그러면 아까 우리 어떤 꼴이 되냐면 이것분의 이것 해서 뭐가 돼야 돼? 4의 이 꼴이 나와야만 된다. 그러면 그런 꼴이 나올 수 있게끔 뭘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 숫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미분을 했으니까 그런 꼴을 만들어주는 건 알았지만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값. 여기가 제곱이잖아. 오른쪽이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 숫자가 될 수 있는 숫자를 얻어주면 그렇게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루트 2분의 1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뭐가 돼? 36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수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그걸 이제 몇 개를 막 쪼개보고 해서 이제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증명하기엔 너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완전 제곱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루트 2분의 1에 제곱을 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y는 뭐가 돼? 2x가 되고 y는 4x가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y는 4x 갖다 대면 x의 값은 1이 되고 x가 1일 때 y는 뭐가 돼?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아이고 뭐 어떻게 이게 참 이걸 뭐 증명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선생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숫자를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하고 틀리냐? 아,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적절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숫자 자체가 완전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그거 말고 다른 합당한 값이 있어. 이렇게 문제 푼다고 의미가 틀린 게 아니지만 이보다 더 합당한 답이 있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이게 정답이라고 쳐. 그럼 내가 답을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것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것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답을 채택을 하기에는 조금 더 부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 답이 있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답을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다 맞게? 항상?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합당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 이런 조건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예,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제 집에서 공부를 다 해보셨습니까? 안 되는 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말 안 되는 거 해보십시오. 주주에서 841번 84에 먼저 풍부해서는 841번 이거 하면 자 841번 문제하고 884 문제를 오늘 풀고 뒤로 지나가도록 합니다. 841번 자, 세 개의 조건 PQR의 질집하면 자, P다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4 이렇게 돼요. Q다라고 하는 건 지금 두 개가 있답니다. 원소가 1 빼기 A 얼마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R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A 2B 마이너스 2 자, 이것이다. P는 Q가 되기 위한 뭐가 되고 충분 조건이고 그러니까 이게 4가 되든 얘가 4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4가 된다고 써있죠. 그 다음에 R은 뭐가 된다? 이 R은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얘가 R이 누구의 필요 조건? P의 필요 조건. 그러니까 둘 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 잘 알겠지만은 이거하고 이거의 값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4면 4는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4라면 뭐 그때 비행값을 여기다 대비해도 4가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4가 돼야 되겠지. 무슨 얘 그냥 대비해보면 알아요. 자 이게 4가 되기 위해서 얘 값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을 갖다 대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4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4가 돼. 그러니까 얼마가 돼? 2b 마이너스 2가 4가 돼. 그럼 b의 값은 얼마가 돼? 3. 그러면 이제 이 원식에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원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얘는 어떤 꼴이 되냐면 바로 뭐가 돼? 여기는 4,33은 9 이렇게 되고 여기다 원식에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b에다 3을 대입하면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을 다 만들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뭐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말고 뭐가 또 있나 보죠. 이게 이제 첫째, 둘째. 자, 얘가 이제 4가 된다고 쳐.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죠? 네. 그러면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얘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Q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면 뭐가 돼? 4, 1 빼기 A 이렇게 되죠. 근데 1 빼기 A하고 이것은 같은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 뭐 얘가 4가 되면 그래. R이 얘가 4가 되면 뭐가 되죠? 여기는 얘가 4가 된다고 가정 뭐죠? B가 2가 되면 뭐가 되지? B가 2가 되면 B가 2가 되면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4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A는 3. B가 2이면 A는 얼마? 3입니다. A가 3이 되니까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3이니까 여기도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렇죠? 여기도 2. 왜냐하면 3을 A에다 3을 갖다 보니까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B에다 마이너스 2를 갖다 한번 대입해볼게. B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자, Q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고? 1 빼기 A, 얼마?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그럼 얘가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되고. A에다 3 대입해 주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차피 뭐 조건은 다 만족을 하는데 여기서 A 더하기의 최대값을 걸었으니까 답은 5입니다. 몇 개를 더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한번 풀어보시냐면, 풀어보는 뭐 해서 어디 풀어보는데요. 884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884번. 자, 무슨 말이니? R1 플러스 2R2 플러스 R3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 6이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최소라고 남았니?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 왜 파이를 계산한? 물론 여기다 파이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넓이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를 쓸 때 뭐한다? 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겠습니다. 봐보세요. 이게 주어지고 나는 이것의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뭘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걸 해줘야지.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R1, E, R2 뭐가 돼? R3의 전체 제곱보다 크구나. 왜? 선생님 아까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 여기 루트 2의 제곱, 여기 루트 2R의 제곱 해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뭐가 최소라는 말을 지금 있어. 세 개의 반지름의 넓이하고 이게 반지름 넓이하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 숫자를 지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것은 6이 되니까 66에 36이 되면 여기 6인가요? 네. 그러니까 6 이렇게 되죠. 뭐가 돼?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은 뭐한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소리야. 어쩔 때 동호가 성립하냐 이 말이야. 동호가 성립하고 그래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이것뿐에 이거 뭐가 돼? R1 2분의 뭐가 돼? R2 뭐가 돼? R3 이것일 때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R1은 2분의 1 R2가 되고 R2는 R2가 되고 R3은 2분의 1 R2가 되고 따라서 1대 2대 1일 때 뭐가? 반지름의 기수잖아. 반지름의 기수가 1대 2대 1일 때 그러면 1대 2대 1이 돼서 어쩌든 간에 이게 6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 1, 2, 1이 되면 되지. 1대 2대 1이 되라며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가 되면 돼? 1, 2, 1이 되면 되지. 그것만 이해돼서 반지름의 길이는 1, 2, 1 다 하니까 4가 되더라 이 말의 뜻이에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저렇게 문제를 푸는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됐습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 함수로 가야 됩니다. 함수. 이 함수라는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펑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f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게 자료의 값이 있어요. 자료의 값이 1, 2, 3, 4 1, 2, 3, 4 이렇게 자료의 값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건 정이요. 예를 들어 얘가 공역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정역이 병될 수 있는 어떤 값이 지 마음대로 이제 넓어져 있겠죠. 근데 공역도 예를 들어서 정수 범위 아니면 실수 범위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있을 건데 여기가 A, B, C, D 이런 D, E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응? 그러면 이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그 대응이 될 때 지 마음대로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대응이 돼. 그런 규칙을 F라고 할게요. 그런 규칙에 따라 대응을 했더니 바로 이 정의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지? 정의역이 뭐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뭐한다? 중복되지 않게 대응된다.
되는 것, 이것으로 되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복이 됐다라는 말은 이런 거 정의역을 보라고. 치역은 뭐 아무 상관이 없어. 대응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뭐 이게 이렇게 대응됐다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일이 중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보는 거라고? 정의역을 보는 거예요. 정의역을. 치역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럴 때 내가 중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응됐더니 이렇게 대응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대응됐다. 그럼 뭐가 돼? 2가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대응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얘는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대응되면 함수인가? 그렇다라는 소리. 왜? 정의역을 보라고 치역을 보는 게 아니고 정의역이 뭐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됐다 이런 소리. 치역은 막 이렇게 되든 다 뭐 A로 대응되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역을 봐서 정의역에 즉 자료의 값에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변수에 혹은 자료의 값이 뭐한다? 대응되지 않는 놈이 있는 것인가? 혹은 중복돼 이런 걸 중복됐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이게 4가 중복이 됐다. 이런 건 함수가 아니다 이 말인 뜻이야. 누구를 보는 거라고? 정의역을 보라고. 이 정의역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를 쓸 때 이 정의역에 자 4에다가 F라는 변화를 취하면 그거의 값은 당연히 B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럴 때 뭐한다? 4에 어떤 변화를 취했다 이런 소리야. F라는 변화를 취했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배운다는 이 값은 이 B를 4의 치역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치역.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치역은 다 어디 안에 들어가겠니? 치역은 다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 정의역, 공역 안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공변역이 생각이 나가지고 공역 안에 들어간다. 치역은 다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 공역 안에 들어가 있다. 치역이 공역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치역은 되게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내가 벤다이로 그래머를 그려주면 이렇게 대응되는 것을 우리는 뭐한다? 함수의 정의다. 함수의 정의가 뭔가 이걸 좀 가르쳐주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뭐 이것을 우리는 뭘로 다 할 수 있고 이제 식으로도 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좌표를 이야기해 볼까요? 자 정의역이 1, 2, 3, 4 예를 들어서 1, 2, 3, 4야.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것은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 아니지. 3에 대응된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3이 뭐한다? 1에도 대응되고 3에도 대응된다 이 말의 뜻이잖아. 이 말이 중복되는 그렇지. 3이 이렇게 누구에도 대응되고 누구에도 대응된다 이 말의 뜻이잖아. 이걸 우리 그 벤다그램으로 그려보면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빠져있으면 이건 함수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로 표현해주면 1, 2, 3, 4 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다가 1, 2, 3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이 1에 대응되고 2도 1에 대응되고 3은 3에 대응되고 4는 2에 대응된다 이런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도 좌표 평면을 가지고도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세 번째는 뭘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 식을 가지고도 이해를 해야 돼. 식을 가지고.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 F라는 식이 주어져요. 어떠한 변화를 취하라 라고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돼? 공역 안에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값이 공역 안에 없으면 뭐가 돼? 그 정역의 경우는 뭐한다? 치역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런 놈은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나 지금 뭘 가르쳤지? 함수의 정의를 가르쳤지. 그리고 만나 정의역, 치역, 공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똑같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어떤 정역에 자 어떤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똑같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이건 정역이 예를 들어 정역이 A, B, C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함수가 똑같다는 말은 FA와 뭐가 되고 GA가 똑같고 이 세 개 다가 똑같아야 된다. 뭐가 돼? FB와 뭐가 돼? GB가 똑같고 뭐가 돼? FC와 뭐가 돼? GC가 똑같다. 이러면 뭐 한다고? F하고 G라는 함수는 서로 뭐 한다고? 서로 동일하다라고 수학에서는 이렇게 서로 똑같은 함수다라고 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할 거예요. 세 번째. 이 함수의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종류. 이게 함수의 종류를 참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자, 첫 번째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는 뭘 1대1 함수라고 하냐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x1에 대응되는 y의 값과 x2에 대응되는 y의 값이 서로 다르다 이다 이 문장을 만족하면 1대1 함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정역이 다르면 그 정역이 되는 거는 치역도 다르다. 이 문장의 조건만 만족하면 1대1 함수라고. 그럼 이거하고 진리값이 똑같은 걸 뭐라 그랬지? 대우라고 한다 그랬지? 그럼 대우는 뭐가 되겠어? F 치역이 똑같으면 Fx1과 Fx2가 뭐한다? 서로 똑같으면 X1과 X2도 서로 같다 이다. 학교 시험에서 이 두 번째로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배워요. 근데 진리값이 똑같으면 당연히 밑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x, y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1, 2, 3, 4 여기는 뭐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고 치죠. 원래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1에 대응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이거 너무 많나? 여기까지만 합시다. 5개. 그렇지. 그러니까 1에 대응되는 것은 5개. 2에 대응되는 것도. 그렇지. 1에 대응되는 걸 2에 대응돼도 괜찮아요. 그것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응돼. 이게 다 동시에 대응돼야지만이 뭐한다?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돼. 그러니까 무슨 법칙? 곱의 법칙. 따라서 5의 4승계. 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5의 4승계라고. 아니 이 세 개만 대응되고 얘가 대응이 안 됐다. 그러면 함수가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정역이 다 대응돼야 뭐한다?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5의 4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더 따져볼까? 1대1 함수 뭐가 돼? 1에 넣는 거 몇 개? 5개. 1이 6에 대응됐어. 그러면 2는 6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응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4, 3, 2 모두 다 대응돼야지만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된다니까 곱의 법칙.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한다? 120까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나 지금 뭘 가르쳐줬지? 1대1 함수 정의와 개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의 하나의 종류야. 자, 예를 들어 사각형이다라고 생각해봐. 사각형이면 뭐 정사각형은 당연히 어디에? 사각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면 사각형이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지.
근데 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는 당연히 1대1 함수의 성질은 어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성질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 뭐한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1대1 함수는 될 수 있지만 1대1 대응 함수는 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구가 없어야 되는 거야. 정리어하고 공역의 분수의 개수가 같은.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무한집합이면 너가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유한집합이면 너가 셀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 이게 다 개수가 맞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원소가 무한개가 있으면은 이거 누가 그럴 때 말을 딱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는 1에서부터 2까지 모든 실수, 1에서 100까지 모든 실수, 1에서 100까지 모든 실수가 더 크다고 생각해? 아니야! 1에서부터 2까지 모든 실수가 무한개야, 무한개. 1이 거기서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1에서부터 100까지 배우면 되는 것은 뭐한다?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돼?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좀,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려면 그게 머리가 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유한계인지 무한계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어쩌면 간에 이게 1대1.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얘가 없다라고 생각해. 없다라고 생각해. 뭐가 돼? 이게 F라고 생각해. 그러면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4, 3, 2, 1. 뭐가 돼? 4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이해돼? 뭐가 돼야 돼? 곱의 법칙. 학교 시험에서요. 뻔한 번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엄청나게 시험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컨비네이션, 우리 뭐 팩토리얼 이런 걸 다 배웠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그걸 안 배우고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 그걸 다 배웠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게 아마 내가 봤을 때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두세 문제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든 간에 이게 뭐가 돼? 4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상수함수가 무엇이냐? 상수함수는 y는 b, 즉 치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가 다 하나에 대응되는 거.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냐고? 당연히 4개밖에 없지. 모두 다 5로 가거나, 모두 다 6으로 가거나, 모두 다 7로 가거나, 모두 다 8로 가거나. 그러니까 y는 b 이렇게 뭐한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그림?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항등함수. 항등, 뭐 항상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등함수는 y는 x 이런 함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냐면 이런 함수. 뭐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로 가고 이런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이제 고민하게 돼요. 역함수하고 합성함수를 설명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따로 설명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는 아마 이게 따로 아마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성함수, 역함수도 뒤쪽에 바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저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수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치역이 하나가 y는 b다 라는 그런 형태가 돼요. 이제 그걸 이제 바로 다섯 번째 우리가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이, 여기 합성이 먼저 나왔으니까 역함수가 먼저 나왔으니까 합성함수요. 자,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할게요. 이 합성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두 번 이상 취하는 함수를 말해요. 아까 우리가 이럴 때는 변환을 이렇게 한 번만 줬잖아요. F라는 변환을 한 번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합성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자 X, 여기가 Y, 여기가 Z라는 이런 어떤 뭐한다? 집합이 있다고. 그 집합의 임의의 원소를 X, 여기 임의 원소를 스몰 Y, 이 스몰 Z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변환을 F라는 변환, Y에서 Z로 변환되는 변환을 G라는 변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X에다가 F라는 변환을 쳤더니 자 스몰 Y에 대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Y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다 G라는 변환을 쳤더니 바로 이렇게 Z라는 놈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Y하고 여기에 Y하고 이 Y하고 다르니 똑같은 거냐,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 Y 대신 얘를 갖다 대입할 수가 있어. 이해돼? 그럼 Z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줄 알아? G 가로 fx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즉 x하고 z를 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 바로 x를 f라는 변환을 취했고 g라는 변환을 취해주면 z가 되는 거예요.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 이건 표현의 방식입니다. g, circle, f, x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 이 뜻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서클이 뭐라고? 가로라고 가로. 그러니까 x를 f라는 변화치하고 g라는 변화를 쳤다 이 말의 뜻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변화를 만나 두 번 이상의 변화를 취해준 것을 합성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함수를 이루면 합성 함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합성 함수는 당연히 뭘 가지고 있겠어요? 성질이 있겠죠. 성질. 합성 함수에 성질이 없다면 아니 세상에 모든 게 다 성질이 있어요. 너도 뭐 성질 있겠지, 성질 없겠어. 세상에 성질 없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성질에 대해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별것도 아니지만 이건 세상사하고 이 수학이 세상사하고 잘 이게 어우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멕시코라는 나라는 바로 이웃 접경국인데 캐나다는 30%인가 35%를 때렸는데 멕시코는 90일을 유예를 해줬어요. 90일 동안 관세를 매기질 않아요. 10%밖에. 전 세계 넘버원이죠. 어디? 영국도 10%밖에 안 맞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너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멕시코가 그렇다고 멕시코 뭐 그 대통령이 가가지고 90일 이런 적 다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어떻게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받았을까? 멕시코 대통령이 세인바움이라는 여자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율을 75% 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관세 나도 좋으니까 협정을 해라. 굴복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때요? 할 말 다 하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자기의 의지를 계속 관철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이거 안 되거든. 왜? 국민의 지지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 새끼 자민당 지금 내모레 무너질까 말까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뭐해? 왕창 갖다 퍼주면서 그 지랄을 거리는 거예요. 유럽 우파 좌파가 막 싸워. 그러니까 뭐가 돼? 관세 그거 협정 안 해주면 난리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더 주더라도 관세 협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번 새끼들이 막 난리예요. 뭐 이재명이 뭐 개 어쩌고 뭐.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 트럼프는 그걸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자기 나라도 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성질을 다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성질. 그 나라 국민들 똘똘 뭉쳐있잖아요. 이게 함부로 안 돼요. 근데 분열이 돼 있잖아요. 아이고 잘 됐다. 돈 더 내 생각을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돈 안 내? 그럼 안 해줘.
그러면 저쪽에 뭐가 돼? 야당 쪽에서 막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잘 알고 잘 이용을 해. 근데 똘똘 뭉쳐있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번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봐봐. 이게 인간사라고 하는 것도요. 모든 게 다 성질을, 근본적으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이든 또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내가 뭐 화학, 물리 무슨 공부를 할 때도 근본적인 성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아까 내가 그걸 이야기하려다 깜빡했는데 봐봐. 루트 x 더하기 루트 y. 선생님이 이거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도 괜찮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지. 예를 들어봐봐. 이건 뭐가 돼? x 더하기 y 2xy 이렇게 됐을 거라고. 내용 얘기가 이해되지? 그러면 이 놈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 계수가 똑같으면 좌우 대칭이라니까 무조건 x축 y축이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놈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나온 게 아까 y는 4x라는 게 나온 거야.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 y는 4x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5x가 됐겠지? y 대신에 4x를 갖다 대니까 뭐가 돼? 4x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 4x가 됐지? 4x가 됐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9x가 되겠지. 이해돼? 9x가 됐지. 그 다음에 이 9x가 돼서 x가 지금 뭐였어? 1이었지. 그러니까 답이 3이야. 똑같은 거야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돼? 야, 아마 옛날에 내가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생각을 곰곰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수학을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혼자서 머리를 굴려봐. 아니, 잠자기 전에 뭐해? 이게 딱 굴려보면 수학 문제가 이 위에 천장이 쫙 그려져.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 문제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게 풀었어.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 돼. 내가 영어를 엄청 못했거든. 영어는 뭐 기가 안 들었으니까 영어를 잘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영어를 버큐러리 44,000단어를 한번 암기를 해봤어. 미친 듯이 암기를 했지. 어쩐지 알아?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저 등장인물들이 영어로 막 대화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영어가 엄청 내가 암기가 잘 되더라고. 그때 내가 44,000단어를 거의 다 암기, 이만한 두꺼운 책을 내가 다 암기를 해가지고 했지. 거의 3개월을 좀 지나서 이게 다 암기를 했어.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지. 이게 가능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미쳐있어도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어떤 근본적인 성질을 잘 이렇게 우리가 깨우쳐서 그 성질이 맞다라고 내가 확신이 들면 뭐 하면 돼? 다른 모든 것도 갖다 그렇게 쓰면 돼. 그게 뭐 특이한 어떤 성질을 가진 그런 케이스는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성질은 그럼 어떤 새끼들한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럼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론이 구멍이 있는 새끼들한테 뭐한다? 우리 거 그냥 우리의 관세 그냥 뭐라고 치면 돈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건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그렇게 세상을 볼 때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의 뜻이에요. 자, 저는 합성함수의 성질 첫 번째 F 서클 G는 G 서클 F하고 다릅니다. 이게 뭐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뭐였지? A, B의 행렬이 B, A의 행렬하고 같지 않다? 이거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빼기 3하고 3 빼기 2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F 서클 G 서클 H와 F 서클 G 서클 H와 뭐한다? F 서클 G 서클 H 이건 다 똑같습니다. 뭐한다 그랬지? 결합법칙.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모든 수학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수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이게 역함수가 다 몰려있는 거라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역함수를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는 수투를 배울 때 엄청난 이제 뭔가 진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합성함수 모르면 문제를 하나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줄비하게 나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섯 번째는 바로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가 4번, 5번, 6번. 자,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역함수는 우리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버스 펑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버스 거꾸로 하다 이런 소리야. 그럼 뭘 거꾸로 했다라는 소리냐면 x하고 y를 거꾸로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역함수는 y는 x에 관한 뭐한다? 대칭 이동의 함수를 말해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런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역함수는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역함수는 원함수가 뭐한다?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뭐한다? 역함수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x가 있고 1, 2, 3 여기가 a, b, c, d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딱 칩시다. 뭐 이제 f라는 어떤 거에 의해서 대응이 뭐 이렇게 대응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우리 알고 있죠. 1에다 f란 변환치 하면 뭐가 돼? b가 되고 2에다 f란 변환치 하면 a가 되고 3에다 얼마 f란 변환치 하면 c가 된다.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역함수는 뭐냐? 정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역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함수는 이렇게 대응되는 것을 말해요. 표현할 때는 f의 인버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럼 이건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야, 이놈아, 이게 D가 대응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함수야? 그럴 때는 얘가 정역이 된다니까?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당연히 이 D가 없어야 역함수를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역함수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지만이 역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빠져야지 우리 역함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어? F 인버스 B는 얼마고 1이고 F 인버스 얼마? B는 A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B가 되고 F 인버스 얼마? C는 뭐가 된다?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똑같이 F란 단어 한 번 더 치해볼게. 그럼 뭐가 돼요? 얘는? F1. 그럼 뭐라고 그랬지? B. 뭐가 이상한데요? 내가 자변과 우변에 F라는 변화를 이렇게 빵 치해보면, 자, F라는 변화를 내가 치해볼게. 똑같이 F라는 변화 치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치하니까 F1은 얘가 B가 되더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값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역함수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뭐가 되냐? F가 인버스에 이 놈을 여기 봐봐. 이 파란 놈은 또 인버스를 취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인버스에 또 인버스를 취하면 F가 된다. 이 말의 뜻이야. 뭐한다? 인버스에 또 인버스를 취해주면 뭐가 된다? F가 된다. 두 번째는 뭐였었지? 어떤 X가 있는데 F라는 변화를 취하고 F 인버스라는 변화를 취해버리면 얘는 그냥 X가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돼? F 인버스가 있고 F라는 변화를 취하면 B가 나온다. 이건 뭐가 된다고? 여기 뭐가 된다고? F 인버스에 F라는 변화를 취해도
y를 취해도 얘가 y가 된다. 이 선생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역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원래함수하고 역함수는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이 구한다. 자기 자신의 값만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자, F 서클, G 서클, H 이것의 인버스, 즉 합성함수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냐? 여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H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역함수 구하는 건 아주 쉬워요. 뭐한다? x하고 y 자리 바꾸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다음에 y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x하고 y 자리 바꾸면 한 다음에 y는 이렇게 놔주면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 역함수라고. 따라서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고 역함수의 뭐가 되는 것이 치역이 되는 것이 원래 함수의 뭐가 된다고? 정역이 된다 이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역함수 구하는 방법까지 내용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 봐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역함수의 그래프.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무슨 말을 이 새끼는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함수가 뭐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말한다. 그럼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 있었다. 그러면 2x 더하기 1 2x 더하기 1은 대략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네. 그럼 역함수다라는 말은 y는 x랑 대칭이동인 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1차 함수에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1차 함수가 나와요. 실제로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x하고 y 자리 바꾸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x는 2y 더하기 1 따라서 2y는 뭐가 돼? x 빼기 1이 되고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바로 얘를 f 인버스 x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된다. 뭔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는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안 돼. 사실 안 돼.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하고 x의 값은 서로 다르지만 y의 값은 서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함수는 안 돼요. 다만 대칭축의 오른쪽이나 대칭축 왼쪽에 있는 놈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1대1 대응함수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 그림에 y는 x를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되는 그림을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해요. 무슨 함수라고? 무리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차 함수 이런 것부터는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뭐가 필요하겠지? 제한 조건이 분명히 있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역함수를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왜? 그 사이에 1대1 대응이 되는 놈만, 즉 증가함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까지는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감소 쪽이나 이걸 감소했다라면 증가를 했거나 이런 어떤 제한 조건 안에서 역함수 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수함수. 옛날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쌍곡선이라는 말 혹시 알아? 네. 반비례 그래요. 지금 중학교 때는 반비례 그래프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반비례 그래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우리 이제 분수함수 그래프라고 해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유리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요. 근데 이 유리함수 y는 x의 대칭 공식해주면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건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뭐가 될 것 같아? 똑같이 분수함수가 되는 거죠. 아니 이쪽에 있는 새끼는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있는 놈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분수함수가 된다니까.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분수함수.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유리함수라고 하니까 유리함수로 쓸게 돼요. 유리함수. 얘 역함수를 실제로 뭐하면 얘는 유리함수가 돼요.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 지수함수를 배워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냐? 로그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같이 배우는 이유가 지수 로그가 똑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얘를 거꾸로 해주면 얘가 되고 얘를 거꾸로 해주면 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의 역함수는 대학 수학에서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뭐 탄젠트의 역함수는 뭐 아크 탄젠트다 뭐 이런 거 안 써요. 근데 그건 이제 어디 가서 배우면 돼요? 대학교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의 그림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시험 문제 100% 나올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값의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절대값의 그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류 네 번, 다섯 번째 마다 절대값의 그림, 그래프. 자, 첫 번째 y는 fx의 전체 절대값의 그림.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림. 세 번째 y의 절대치는 f x의 절대치의 그림. 네 번째는 y의 절대치는 fx의 그림. 예, 3번하고 4번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바꾸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먼저, 이거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네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100% 나온다는데 얘들이 신기하게 안 듣더라고요. 나중에 시험 딱 끝나고 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뭐라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르쳐줘요.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기 순천고 학생이 탔어요. 그 학생이 나를 아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그 우석인 뭐 책을 공부 잘하는 애들 이제 뭐 1등부터 20등까지 이제 각 학년별로 이렇게 걔네들을 가르쳤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래서 어디 뭐 시험 본다 그랬더니 어디 봤대요. 한양대랑 붙었대요. 그래서 걔가 공부 잘했거든요. 그리고 어디 그랬더니 뭐 서울대인가 연대 어디 추합으로 20번인가 뭐 됐대. 그래서 그거 100% 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서울대는 좀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의대로 빠져나간 놈이 없으면 서울대는 뭐 거의 그게 추합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밑에 있는 놈들은 다 됩니다. 뭐 성균관대, 고대한테 다 돼요. 20번이고 뭐 이런 것은 다 되는데 서울대는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학교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그 친구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뜬금없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차들은 안 들어요. 아니 지금 뭐 개헛소리 하나 보다. 시험 문제가 딱 나왔어. 갑자기. 왜냐면 시험 범위가 안 되는데 시험 문제 나왔어. 걔네들 미리 그렇잖아요. 뒤에 가서 미리 내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제 너희들은 딱 정해져 있어. 언제 나오지? 1학년 2학기 기말 때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 딱 지금은 정해졌는데 옛날엔 그게 안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2차 함수할 때 막 이걸 내버려요. 2차 함수할 때 막 이런 문제를 내버린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죠. 근데 어쩌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온다는 소리니?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기억 못하면 이제 바보입니다.
자, y는 fx의 그림을 그렸더니, 자, y는 fx의 그림이, 원래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고 할게. 이게 y는 fx라는 그림이라고 치자. 그러면 전체 절대치라는 말은 결코 왼쪽과 왼쪽은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y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2에 대응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거기다 절대값을 취하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그림이 돼버릴 거냐면 바로 y가 음수 쪽에 있는 이 값을 접어 올리시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바로 1번 그림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 1번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y는 fx라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얘가 y는 원래 함수의 그림이라고 치자. 그러면 봐봐, 이 정역이 1, 2, 3, 4, 5, 6, 7의 절대치는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정역이 1, 2, 3, 4, 5, 6, 7에 대한 뭔가 치역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대로 해줘야 돼. 뭐한다고? 1, 2, 3, 4, 5, 6, 7을 배운다는 y의 값은 그냥 해줘야 된다. 하지만 이 정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1을 절대치니까 뭐가 돼? 1에다 f 변환, 2에다 f 변환, 3에다 f 변환, 즉 오른쪽과 그림이 왼쪽의 그림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을 지우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이렇게 해달라 이런 소리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그림이 뭐한다?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2번 그림이 될 것이다. 뭐 한다고? x가 양수일 때는 y는 fx의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여기다 써드릴까요? 뭐 한다? x가 양수일 때는 y는 fx라는 그림을 그대로 뭐하고 그리고 x가 뭐일 때는 음수일 때는 뭐 한다? 얘를 y축 대칭을 시켜달라 이런 말인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자, 다음은 네 번째는 자, y는 fx라는 그림이 원래 이런 그림이었다고 칠게요. 자, 이런 그림이 y는 fx라는 그림이 원래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은 무슨 순위? 양수지. 그러니까 x에 대응되는 x에다 f라는 변화를 취했을 때 그 값이 음수가 되게 하는, 즉 x에다 뭐한다? f라는 변화를 취했을 때 이렇게 음수가 되게 하는 그런 x놈들은 다 뭐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한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응되는 그런 x에 대응되는 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이 y 입장에서 생각해봐봐. 이 y는 0일 때 5야. 근데 0일 때 마이너스 5여도 괜찮지. 왜? 어차피 절대값을 취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얘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뭐한다? y가 양수일 때만 그림을 그린 후 뭐한다? y가 양수일 때만 그린 후 뭐한다? x축 대칭 이동을 한다. x축 대칭,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원래 네 번째 그림은 어때? 이거의 그림은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 이 절대값 x 더하기 뭐야 돼? 절대값 y는 2였다. 이런 그림. 이게 바로 이거잖아. 3번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래 어떻게 하겠어?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x가 양수, y가 음수일 때. x가 음수, y가 양수일 때. x가 음수, y가 음수일 때. 원래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따져주라는 거지. 원래는. 그런데 이거 x의 값 변화없고 y 값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했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일사분면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켜라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
원래의 함수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면 일사분면에서만 그림을 놔두고 나머지는 뭐 해주면 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림이지. 일사분면에서 그림을 그린다. 뭐한다?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건 뭐냐면 X가 양수, Y가 양수의 그림을 그린 후 뭐한다? 얘를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켜라. 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사실은 뭘 한 거냐? 자, 이론 설명을 일단은 제가 다 끝냈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너가 10분 쉬는 동안 너가 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이게 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올 것 같은데 143페이지 145페이지 147페이지 자, 이게 홀수분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한 20분 줄 테니까 홀수분만 왜 그러냐면 이걸 안 하고 뒤로 가잖아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홀수분만 문제를 한 20분 줄 테니까 문제를 다 풀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유튜브는 끌게요.